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지난 지도 며칠 됐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꽝꽝 얼었는데요. 그렇지만 집값은 또 그렇게 안정화되지도 않고 서민들은 여전히 또 세금 때문에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21년도 6월 달이 되기 전에 6월 1일 전에 집을 많이 팔아라고 하는데 사실은 별로 내놓지도 않고 설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진짜 종합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진짜 팔게 될 때에 매매할 때에 많이 부담되신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그 부동산 탈세를 하시는 분들에게 완전히 그 새부터 막 368명을 조사를 착수를 한다고 이렇게 하네요. 국세청에서 이제 좀 움직임을 이제 간파를 하고 부동산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어디서 돈이 나와서 이렇게 돈을 가지고 샀느냐, 그 다음에 정말 대출을 받았으면은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지금 시퍼렇게 뜨고 지금 보고 있는데, 특히 다주택자 358명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세무조사를 이제 착수한다고 하네요. 작년에도 또 이렇게 세무조사를 착수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또 세금을 징수했는데요. 올해는 더 많이 또 부동산 투기를 때려잡자,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 세력을 때려잡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걸로 이제 나서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 첫 세무조사 대상으로는 다주택자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8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종 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68명의 세무조사를 새롭게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에서 집계하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고 월간 거래량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집값을 뭐 잡으려고 하는데 잘 잡히지 않고 자꾸 풍선 효과만 생기니까 또 다른 지역까지 또 넓혀가지고 조정 대상 구역, 그러니까 투기 가열 지역을 또 지정하게 되고, 또 다른 지역을 하면 또 그 다른 지역에 또 산불나듯이 이렇게 옮겨가니까 세무조사 대상자에게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혐의자, 그 다음에 분양권, 금액이 아무래도 좀 수상하다, 분양권을 다운했다 싶은 계약자,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 요거는 상가나 주택이나 뭐 있죠, 그죠? 임대료가 임대사업자가 임대 수입을 탈루한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1543명을 조사해가지고 1252억 원을, 굉장한 금액입니다, 주정해서 올해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자금이 뭐 코로나 때문에도 지원해줘야 되지, 각종 재해도 많지, 정부도 사실 뭐 빚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 뭐 다주택자 뭐 적법하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탈세했는 거에 대해서 불법 행위다 해가지고 뭐 때려잡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부는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다주택자를 계속 겨냥을 할 텐데요. 뿐만 아니라 뭐 편법 증여라든가, 그 다음에 다운 계약서라든가 임대료 수입을 이제 누락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그냥 연중 계속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이 이건 예고됐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부동산 명의 신탁도 굉장히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보기로 이제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맞게 되니까 정당하게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성실 납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관련 취득을 했을 때 그 자금 출처,
이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부채 상환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대출을 그냥 허위로 받았는 건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 편법 정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보니까 차용금 정서를 쓰고 빌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 차용금 정서 한 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또 이자를 얼마씩 주고 있고 또 원금은 언제까지 갚는다 그러고 또 그러면 그걸 자동이체를 해서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걸 계속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한 번으로 그냥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부동산 실거래를 하고 거기서 자금 출처를 넣고 그 신고 필증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의심스러운 거는 계속 색안경을 쓰고 조사를 하게 되니까 계속 예를 들어서 차용금 정서를 10년 동안 갚기로 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갚았는 그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제대로 된 증빙 자료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검증 강도를 더 높이고 그 시스템이 진짜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어디로 굴러갔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이게 또 다 보고 하니까 제대로 된 확실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것도 잘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금액에 상관없이 하죠. 전에는 3억이었는데 지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주택이 제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투기 과열 지구는요 금액이 상관없이 얼마가 됐든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씁니다. 그리고 10월 27일 계약분부터는 증빙 자료까지 다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접수가 되고 소유권 이전할 때 필요한 실거래 신고 필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다 증빙 자료와 자금 조달 계획서가 다 있어야 됩니다.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요.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12월 경기, 파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등 36곳이 36개 여기를 또 새로 이제 신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추가를 했죠. 왜냐하면 자꾸만 가격이 올라가니까 풍선 효과로 그럴 때마다 또 이제 신규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을 또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못 올라가게 또 묶어 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가만히 두면은 덜 올라갈 것 같은데 자꾸만 이렇게 잡으니까 더 올라가게 되고 전국토가 조금 있으면 다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야 될 이런 상황에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바로는 이렇게 다주택자만 이렇게 잡을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는 지금 왜 좀 획기적으로 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가 이런 불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냥 집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줄 정부도 아니고요. 좀 진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 사실은 무주택자는 지금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정부에서 집값을 잡는다고 다주택자를 막 겨냥을 하면 할수록 은행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계속 그냥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자꾸 올라가요. 가만히 내둘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가니까 집이 없는 무주택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신혼부부, 그 다음에 이제 노부부, 또 이제 또 소녀 가장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게 정부가 자꾸 부동산을 쪼이면 이제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가고 더 올라가니까 역효과가 나니까 무주택자는 집을 사기가 점점 더 힘드는 거예요. 자꾸만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거 올라간 만큼 누가 보상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차라리 가만히 내뒀으면 안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물론 또 정부에서 하시는 일이 정책을 펴내는 일이니까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하는데 결과적으로 별로 좋아질 게 없잖아요. 불만만 많아지고 세금만 최대한 이빠이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장사도 안 되는데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집을 대출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갑자기
정책을 펴내는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다주택자는 불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무주택자는 불만이 없는 것 같습니까? 무주택자를 좀 살려줘야 됩니다. 그럼 무주택자도 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돈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량을 늘려야 되겠죠. LH라든가 뭐 정부의 그 토지 기관들이 땅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죠? 그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 임대료를 좀 적게 내가지고 그 돈을 무주택자가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준다. 요런 좀 아파트를 좀 평형대에 맞게, 좀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신혼부부 결혼할 사람 없습니다.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내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어디 가서 자식을 놓고 결혼을 한단 말입니까, 진짜. 순진한 사람이나 결혼하려고 하지. 그래서 그냥 나 홀로 취업도 안 돼가지고 요즘에 너무 힘드니까 방에서 그냥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마라 그러지. 나가면 또 막 난리도 아니지. 또 감금이 되지. 이러니까 어디 가서 취업을 하겠습니까, 지금. 뭐 방 안에서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취업 한 사람은 그나마 다행인데요. 실업자들은 진짜 막막합니다. 진짜 칼 들고 뭐 돈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살벌해진 시기예요.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가져온 일상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먹고 사는 게 더 실질적으로 지금 급한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뭐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요. 정부도 머리는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 많이 펴주시고요. 선량한 국민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